안녕하세요. 윈만입니다. 전 시간에 언리얼 엔진을 설치를 했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캐릭터들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직접 배경에 캐릭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유념해야 될 거는 엔진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실행이 떠 있으면 실행하시면 되고 업데이트가 떠 있으면 업데이트한 후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셋들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 라이브러리 항목에 보관함에 안착되게 되고요. 자, 파라곤 기디온 캐릭터를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든 빈 프로젝트 최신 버전에다가 프로젝트 추가를 합니다. 캐시 크기에 따라 로딩 시간이 걸리고요. 엔진의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컨텐츠 폴더에 기디온 캐릭터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 폴더 히어로 기디온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액터 클래스인데 이걸 가지고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면 컬렉션이 있는데 이 컬렉션을 열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가능합니다. 로컬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는 캐릭터의 약자 CHAR이라고 하고 이렇게 깊은 구조의 폴더를 매번 들어가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이 컬렉션 캐릭터 폴더에 들어가 보면 내가 즐겨찾기 추가해 놓은 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새 레벨을 열어볼 건데요. 파일에 뉴 레벨 그리고 베이직을 엽니다. 베이직을 열면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바닥에는 체크무늬 바닥이 보일 겁니다. 먼저 레벨을 꾸미는 방법은 윈도우의 픽셀 브릿지에서 원하는 타일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 포트나이트의 게임 이벤트 때문에 접속이 몰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나중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존에 로그인을 해놓고 받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받아놓은 것은 이 로컬 항목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여기서 미디엄 퀄리티면 충분하고요.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면 하이 퀄리티를 선택하시고 애드를 하시면 컨텐츠 브라우저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컨텐츠 브라우저 폴더를 확인해 보면 컨텐츠 메가스캔스 폴더에 이렇게 서페이스 재질과 텍스처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과 텍스처가 다른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언리얼 5의 특장점인 퀵쉘 브릿지에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텍스처와 재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mi 언더바에서 메탈 레지스턴스의 약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우측에 제너럴의 페이런츠에 들어가 보면 원본 재질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 재질. 자, 여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이걸 가지고 타일링, 좁거나 넓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질을 이 바닥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 삼색기의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되게 한 후 선택이 된 후에
원하는 오브젝트에 선택을 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매터리얼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보다시피 우리가 선택을 했던 재질, 플래그스톤으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플로우는 스태틱 메쉬예요. 고정된 메쉬인데 이 고정된 메쉬의 크기를 디테일 패널 스케일에서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8로 되어 있는데 수평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100. 거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전체적인 재질도 커지기 때문에 타일링을 만져야 됩니다. 여기서 타일링은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텍스처의 범위를 이 파라미터에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에서 타일링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글로벌에 타일링 옵셋이 있고 타일링 옵셋을 켜서 X, Y축을 이렇게 10만큼 늘려주고 다시 레벨을 확인해 보면 자잘하게 10배 정도 촘촘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환경값을 조절을 해볼게요.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광을 조절을 해볼 건데요. 이 태양광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아무런 오브젝트도 없기 때문에 그림자 기준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텐시티, 강도만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좀 낮춰주고 라이트 컬러도 낮춰주겠습니다. 좀 어둡게. 그 다음에 헤이트 포그가 있는데요. 높이 포그가 있는데 익스포넨셜 헤이트 포그는 포그 덴시티 0.01 그리고 포그 헤이트 퍼러프는 0.1 그리고 이 포그의 색상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요.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0.4, 0.6, 1 이렇게 포그의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라이트와 포그는 레벨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러니까 주광을 하늘을 통과해서 빛이 산란되는 형태가 스카이라이트인데 여기 스카이라이트의 색상이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원하는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 영향을 받죠. 스카이라이트. 마찬가지로 푸른색으로 넣으셔도 되고 하얀색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스카이라이트를 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스카이 애토미스피어는 뭐냐면 여기 하늘을 보고 이 토글 눈 표시를 껐다가 켜보면 태양 형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구름에도 역광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좀 밝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밝은 느낌을 좀 줄이고 싶다. 에디터의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오토 익스포저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세팅에 오토 익스포저가 켜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점점 밝아집니다. 오토 익스포저는 우리말로 자동 눈 수능인데 인간이 어두운 곳에 가면은 어두운 곳에 적응을 하느라 동공 확장이나 축소가 진행이 되고 밝은 곳에 가면 또 동공이 변화되면서 빛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걸 흉내낸 건데 카메라가 밝은 곳에 가면 더 점점 밝아지고요. 어두운 곳에 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펙트 입장에서는 이 오토 익스포저는
반드시 꺼줘야 됩니다. 특정 레벨에 가서 저게 켜져 있다고 한다면 이펙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색으로 굉장히 밝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줍니다. 자, 좀 어두워졌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레벨을 꾸며봤는데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쉐입 실린더를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0점에 맞춰놓고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무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주광도 한번 각도를 바꿔서 그림자의 각도를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밝기. 밝기는 이펙트에서는요, 굉장히 밝은 레벨보다는요, 어두운 레벨이 훨씬 좋습니다. 이펙트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 포그의 높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어두워지죠? 조금씩 다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만져보시고. 스카이라이트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림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바닥에 깔린 재질도 하늘도 없애보고요.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서 본인에게 맞는 무드를 만들어 보세요.